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운영 중인 제 계좌는 118만 달러 또는 최근 환율로 환산하면 17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매수만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진짜 잘 안 하는 매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MSCI라는 기업을 6.5% 정도 수익률을 내고 결국엔 팔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샀습니다. 제가 MSCI를 팔았다고 해서 절대로 MSCI가 안 좋은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들고 가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었고 기회가 거의 1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최고점에서 30%나 내려가서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추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큰 비율을 맡고 있는 픽스에 대해서 말할까 합니다. 픽스는 미국에서 꽤 작은 회사에 속해요. 시가총액이 약 365억 달러에 불과하죠.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를 넘어요. 하지만 규모는 작아도 픽스는 미국의 기계, 전기, 배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계 부문에서는 난방, 환기, 배관, 시스템의 설비, 설치, 유지보수, 수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해요. 전기 부문에서는 시스템 건설, 모니터링, 심지어 화재 방지 설비까지 제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규 건물에 대한 기계전기, 배관 시스템도 설계, 통합, 설치, 시운전까지 다 담당합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한번 완공되면 이후에 레노베이션, 확장, 유지, 수리, 교체 과정에서도 픽스의 충성스러운 공백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말했듯이 앞으로 구축될 모든 AI 인프라에는 배관공과 전기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픽스가 이 흐름에 가장 잘 자리 잡은 회사라고 굳게 믿어요. 저는 이 회사가 S&P 500에 편입되기 전 2025년 초에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는 440불 정도였는데 저는 이 가격도 너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을 제대로 시작할 때라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근데 2월달이 되면서부터 10% 정도 더 내려가서 슬슬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월 19일 날 390불 정도의 첫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주가는 점점 더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 달 만에 10% 내려가더니 3월 달에는 주가가 더 하락하다가 4월 초에는 제가 첫 매수한 가격에서 30%나 더 빠졌었죠.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회사를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서 한없이 샀습니다. 잠시 후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왜 이 회사를 믿고 계속 투자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4월 초에 제 마지막 매수를 끝내고 갑자기 상승장이 시작하더니 지금은 200%나 올라준 제 최고의 효자 종목이죠. 그리고 결국에 2025년 12월 22일에 이 회사는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처음 발견한 것은 1월쯤이었는데 당시 회사를 살펴보면 펀더멘털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지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회사가 잘 될 유일한 이유가 데이터 센터 때문이었다면 저는 아마 투자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 붐이 끝나면 언제 이 회사를 팔아야 할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붐의 이전의 지표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도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레베뉴가 또는 매출이 11억 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15억 8천만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28억 6천만 달러로 상승을 했죠. 근데 더 좋은 소식은 이 기간 동안 마진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Free Cash Flow 또는 잉여 현금 흐름이 2010년에는 고작 2,500만 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7,700만 달러, 2020년에는 2억 6,200만 달러까지 올랐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은 약 150% 증가했지만 잉여 현금 흐름은 무려 900%나 증가했죠. 정말 이 엄청난 마진 확장이 보이죠? 게다가 이 회사는 자사주 매입까지 잘 진행해요. 영어로는 stock buyback 아니면 stock repurchase이라고 하죠. 이는 유통 주식을 다시 사들여 주식 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 한 주당 잉여 현금은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해요. 따라서 저는 데이터 센터 붐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도 이 회사를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2022년 챗GPT가 만들어낸 AI 혁명이 그리고 그 AI를 받쳐줄 데이터 센터 붐이 픽스에게 엄청난 순풍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AI 회사들은 앞으로 이런 거대한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걸 받쳐줄 매출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픽스는 AI로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당장 받고 있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이 그 증거죠. 이 회사가 특히 잘하는 것은 터킨 애퀴지션 또는 터킨형 인수입니다. 터킨형 인수란 훨씬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해 완전히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회사 규모가 지금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인수마다 상당한 자금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회사들을 문제없이 인수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인수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규모 자체에서 나오는 협상력도 매우 강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산업이 매우 분산이 되어 있고 미국 전역에 수많은 개별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픽스는 그 많은 회사들을 천천히 흡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픽스는 4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전역 170개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한 이후, 특히 2023년 이후에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 분기로 보는 것보단 TTM 또는 Trailing 12 Months, 최근 12개월 기준 수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수치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TTM은 보다 부드러운 흐름을 보여줘서입니다. 먼저 매출부터 볼게요. 2023년 1분기 TTM 매출은 44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보고된 분기는 2025년 3분기이며 이때 매출은 83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약 3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매출이 거의 2배로 증가했어요. 이건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입니다.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볼게요. 잉여 현금 흐름은 매출과 달리 다소 들쑥날쑥하지만 전방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좀 더 들쑥날쑥한 이유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엿보면서 조그마한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인수할 때도 현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잉여 현금의 흐름이 조금 들쑥날쑥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가까운 미래에도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backlog 또는 수주 잔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수주 잔고란 아직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 인식되지 않은 예정된 매출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중요 지표죠. 수주 잔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가 아직 강하다는 의미이며 픽스가 가까운 미래에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현재 수주 잔고는 93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제 EPS 또는 주당 순이익을 볼게요. EPS는 순이익을 유통과 부통주 수로 나눈 값입니다. 보이세요? EPS 성장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EPS는 70에서 80% 증가했으며 아직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있지만 회사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 주식 수를 보면 매년 약 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식 수가 1% 감소하는 것도 매우 큰 일인데 픽스는 그걸 매년 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주주 친화적 회사인지 보여주는 예시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보면요. 주식 수 감소뿐만이 아니라 배당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 붐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10년, 15년 전에 이 회사를 매수했다면 yield on cost, 취득 원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엄청났을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죠. 엄청난 배당금과 엄청난 자본 차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한눈에 보고 싶으시면 Return of Capital 또는 자본 환원을 보면 됩니다. 이는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의 합입니다. 이는 주식의 가치를 높여주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며 저는 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는 게 회사의 재무 상태예요. 이것 또한 매우 탄탄합니다. 부채는 1억 3,100만 달러에 불과하는 반면에 현금은 8억 8,100만 달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순현금 상태죠. 이 현금은 자사주 매입이나 필요시 터긴 인수에 사용할 수 있고 만에 하나 경기가 안 좋아져도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매우 높은 시기에는 현금 비중이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이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선행 PER 33배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애플을 한번 보죠. 애플은 거의 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이 31배입니다. 그리고 팔렌티어 무려 선행 PER가 181배예요. 물론 밸류에이션에는 많은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고 팔렌티어가 앞으로 수년간 40%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면 결국 그 밸류에이션에 걸맞아질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는 선행 PER이 202배인데 최근 몇 년간 성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산업을 지배할 수 있을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될지라는 서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해 이렇게 불확실한 것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픽스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정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수주 잔고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이에요. 만약에 성장성이 점점 느려지는데 PR가 높아지고 있으면 매도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지만 아직은 그런 일이 없으니 다음 분기 보고서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